되게 좀 파트너 사장님들하고 가까워지려고 노력 진짜 많이 하시고 소통을 정말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뭔가 우리가 필요한 것들, 부족한 부분들을 항상 이제 먼저 물어봐 주시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우리가 성장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도 진짜 많이 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얼굴을 자주 뵙는 것 같아요, 다른 백만장자 사장님에 비해서. 그래서 저는 아마 지금 젊은 사람들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 진짜 트렌드에 맞는 어떤 생각과 어떤 팀을 운영하고 계시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진짜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 들어 드는 생각은 진짜 온유의 리더 사장님이 이런 분이 계셔서 난 너무 좋다, 진짜 우리 스폰서하면서 너무 좋다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시기 쉽지만 어려운 백만장자 최이목 사장님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제 말 잘 들리나요? 네, 오늘은 누구의 얼굴을 보고 할까요? 잠시만요. 자, 이거 좀 정리를 좀 할게요. 보고 싶은 분들은 맨 앞에 딱 놔두고 할게요. 417이군요. 417. 소영 사장님은 또 앞에 또 안치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최목입니다. 녹화 안 하나요? 네, 녹화 시작해 주십시오. 네. 아까 제가 시작했던 강의 그거 너무 좋죠. 그 진짜 유튜브에 그 NKY에 올라와 있던 그 강의인데 진짜 좋아. 한번 다들 들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를 이렇게 쭉 준비를 하면서 그 강의를 계속 들었었거든요. 어제부터 듣다가 많은 팁도 얻고 앞으로의 우리 어떤 방향이나 또 2022년을 준비하는데 어떤 정리하는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그 전에 제가 처음에 듣고 너무 좋아서 방에 공유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사장님들께서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되잖아요. 네, 모르고 있는 것보다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알고 가는 거, 그냥 닥치는 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와는 다르다는 거죠. 스키 사업도 그런 계획과 전략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강의가 아마 좋은 강의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시작하도록 할게요. 녹화 안 해요? 제가 왜 하냐면은 시작하면 아까 이거를 좀 나중에 저도 돌려서 보려고 합니다. 녹화 부탁드릴게요. 정리사장님. 사장님 녹화 중입니다. 녹화 중입니까?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왜 녹화를 안 뜨지? 네,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편집.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목은 원인과 결과의 법칙이라고 정해봤고요. 그러니까 2022년도를 이제 준비를 하면서 우리 온유가 조금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기보다 그냥 것들을 제가 오늘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그냥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저 또한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많이 생각을 하고 또 점검을 하고 반성도 하는 또 시간이었거든요. 또 저한테 하는 또 얘기들이니까 이것들을 사장님들께서 많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온유가 이렇게만 간다 그러면 2022년도에 무조건 대박이 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작하도록 할게요. 유스키 사업하다 보면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 이거예요. 저도 진짜 사업을 할 때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거든요. 진짜 열심히 해도 왜 이렇게 결과가 잘 안 나지? 안개 속을 걷는 듯한 느낌을 계속 받았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해서 파트너 그 스폰서 사장님과의 어떤 미팅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지금 잘하고 있어요. 우리 조금만 더 해볼까요? 이러한 얘기들을 듣죠. 근데 우리는 그러한 어떤 미팅 속에, 스폰서 미팅 속에서 머릿속에 딱 남는 게 뭐냐면은 지금 잘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그게 잘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분명히 무슨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아직 잘 안 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잘하고 있어 이 얘기만 머릿속에 탁 심어두고 그 미팅에 딱 그 남김을 끝낸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는
이걸 우리 조금만 더 해볼까? 이걸 잘 생각해야 돼요. 지금 잘하고 있어요 라고는 딱 보는 방법이, 나처럼 만약에 지금 유스케 사업자들이, 나의 파트너들이 사업을 하면은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이 스스로 물어보면은 예스가 나오면 진짜 잘하고 있는 거 맞아요. 하지만 여기서 조금이라도 노가 나오면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대로 본인들의 어떤 모습을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은 그거를 보고 매 5분마다 생각을 하라고 그러잖아요. 과연 나처럼 스킨 사업을 하면 파트너들이 성공을 할까? 초기 때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와, 그때는 1대 블루 다이아몬드랑 12명이었으니까 채목을 클론, 복제를 해서 12명을 뽑아냈으면 좋겠다는 생각 진짜 많이 했었어요, 그때. 왜? 정말 열심히 하고 미친 듯이 유스키 사업에 전념을 하고 있었으니까 진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루비라는 걸 진행할 때도 4명? 진짜 희목이가 똑같은 사람 4명만 있으면 좋겠다. 그냥 끝나는데 이 사업. 근데 지금은 저 따라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끊임없이 스스로의 질문을 하면 답은 나와요. 아까 그 질문에. 지금 잘하고 있어요. 이거는 딱 생각, 그러면 나처럼 지금 파트너하고 있으면 잘할까? 근데 우리는 고민해야 될 게, 우리 조금만 더 해볼까요? 이거를 생각을 해봐요. 이게 뜻속에 이게 뭐냐면, 지금 잘하고 있어요. 우리 조금만 더 해볼까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 조금만 더 도전해볼까? 이 얘기는 아직까지 뭔가가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해볼까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 조금만 더 잘해볼까요에 대해서 오늘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인생은 결국에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행복하려고 인생을 살아가고, 그 행복이라는 거는 내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좋은 추억을 많이 남김을 위해서 이런 인생을 살아가지 않나요? 결국에는 이 좋은 추억을 많이 남기려고 하면은 가장 필요한 기본이 돈이고, 이 돈을 벌기 위해서 직업을 가지고, 직업 중에서도 직장이 있을 수도 있고 자영업이 있을 수도 있고 사업가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뉴스키는 사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업. 근데 우리 사업을 한번 볼까요? 일반 사업하는 사람들 한번 봅시다. 자, 우리 처음에 뉴스키는 직장인처럼 시작을 합니다. 스폰서가 시키라는데 시키는 대로, 시스템 시키는 대로 수동적으로 사업을 하죠. 어디요 오세요 하면 오고 오세요 해도 안 오고 이러한 수동적으로 사업을 진행합니다. 초기 사업자 때. 근데 어느 정도 진행을 하게 되면은 어때요? 본인 스스로 이 시스템에 참여하는 마인드를 갖추게 되죠. 그게 제가 보기에 자영업의 마인드 정도입니다. 자영업의 마인드라는 건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본인 스스로 샷함을 올리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자영업이 샷함을 올려야지 손님을 와서 고객들이 와서 제품이 팔려 나가고 거기에 대해서 수익을 얻어지는 것처럼 유스킨에서도 본인 스스로 시스템 출근하세요 안 해도 스스로 사무실 오고, 줌에 오세요 안 해도 스스로 줌에 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업의 어떤 마인드는 뭘까요? 이게 뭐냐면은 이제는 그러한 스스로 참여하는 걸 넘어서서 이제 누군가를 초대하는 거예요. 초대. 진짜 좋으니까. 자, 우리 사업가들 한번 보세요. 본인들이 취급하는 것들 아이템을 누구한테 영업을 하죠. 영업을 하고, 이러한 것들이 저 프랜차이즈 사업 같은 경우에 한번 봅시다. 이러한 것들이 좋으니까 저의 노하우를 모두 전수해 줄 테니까 이러한 가게를 한번 오픈해 보시겠습니까? 라는 것들 영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프랜차이즈 사업 설명에 초대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프랜차이즈 가맹점 오픈을 하는 것들을 리크루팅 하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사업가의 어떤 마인드를 갖추고 있다 그러면은 누군가를 초대를 해야 된다. 줌에 요즘에는 이제 옛날에는 이제 오프라인 강의장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 있으니까 누군가 초대해야 눈에 보이니까 생각을 막 해. 근데 우리가 줌의 어떤 시스템의 그 세미나로 다 바뀌어버렸잖아요. 그리고 난 뒤에는 그때부터는 누군가를 초대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기 전에 내일 막 바쁘다가 그냥 줌에 참여하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본인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누군가를 초대해야지라는 생각을 잊은 부분들이 되게 많아졌어요. 줌이란 시스템이 적용하고. 그래서 오늘부터 이유는
시스템이 있다 그러면 누구를 초대할까를 먼저 고민을 떠올리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유는 시스템에 나 혼자 사업을 시스템 참여하는 것보다 누군가 그 화요일날 저녁 세미나, 투잡 세미나부터 있죠. 거기 누군가를 초대하려고 한번 해보세요. 초대를 한 명 하는 경우에 10만 원씩 준다 그러면 미친 듯이 초대하지 않을까 그 세미나에. 근데 만약에 그 초대한 사업자가 누군가가 뭐 소비자가 될 수도 있고 누군가가 신규가 될 수도 있는데 그 사람이 10만 원짜리입니까? 아니죠. 어마어마한 가치를 두는 파트너가 될 수도 있잖아요. 안 그런가요? 제대로 비전을 전해있고 그 사람의 리크루팅이 되었을 경우에. 네. 그래서 이제는 되든 안 되든 무조건 초대하는데 조금 집중을 한번 해보자. 왜? 뉴스키는 사업이니까. 그래서 저는 세미나 때 항상 점검을 합니다. 온유인이 몇 명이 왔고 이 총 인원수의 몇 프로를 차지하고 있고 이런 점검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온유의 이름을 넣으라고 하죠. 그래서 왜냐하면 온유라는 거를 치면 쫙 나와요. 근데 온유라고 이름 안 다시는 분들도 있죠. 뭐 까먹었어도 그런 경우 있다 봅니다. 그러면은 맨 밑에 보면 또 이름 있으면 몇 명이 들어왔고 이렇게 쭉 제가 보거든요. 안 보는 것 같지만 세미나 때 맨날 봅니다. 맨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잘 보시고 오늘 이후로 진짜 어닝 시스템이 있으면 누구를 초대할까? 이런 것들을 먼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는 트렌드를 아는 게 진짜 중요해요. 이 사업을 해 나가는. 코로나 오고 난 뒤에 더 그렇고 지금 우리가 제가 저 어떤 미팅을 했을 때 항상 저는 이 순대로 시대 흐름에 돈 흐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풀어 나가죠. 사업에서 자영업, 프랜차이즈 플랫폼, 메타버스인데 결국에는 유스킨도 이러한 형태로 진행이 되었었습니다. 자, 유스킨 사업이 처음에 한국에 오픈했을 때는 전부 다 사업으로 오픈했죠.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2,000포인트를 다 사고 시작했습니다. 싹 다 사고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팀 확장이 일어났었죠. 그때는 시스템이라는 것도 없었고 그냥 다단계처럼 초기 사업자들은 다 일을 했었거든요. 리더들. 근데 그때 다단계처럼 진짜 피라미드처럼 일했던 사업자들은 어때요? IMF 오고 난 뒤에 다 떠나가 버렸어요. 떠나가고 유스키 사업을 망하니 안 망하니 하고 다 떨어가 버렸다는 거죠. 근데 그때 남은 리더 지금 현재 2천만 장자, 1,000만 장자, 500만 장자 사장님들은 그때 붓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데모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마사지처럼. 그때는 장사처럼 사업을 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소비자가 매니아 소비자가 생기고 사업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한 명, 두 명 생기면서 시스템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교육 시스템이. 그리고 난 뒤에 제대로 된 프랜차이즈 시스템을 갖추게 된 게 2002년도, 2001년도, 2년도 이때 180토가 이제 출시한과 동시에 프랜차이즈 시스템의 어떤 유통 구조처럼 생겨진 게 이때부터 틀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던 시기였었거든요. 그리고 난 뒤에 어때요? 우리는 이제 플랫폼의 어떤 비즈니스로 형태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온라인으로. 그죠? 온라인으로. 지금 형태도 어째 보면은 온라인 프랜차이즈 사업이라고 우리는 많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플랫폼 비즈니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다음에 우리는 또 메타버스를 또 얘기를 하고 있는데 메타버스 시대가 온다고 해서 세상이 메타버스로 다 돌아가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어느 누군가는 메타버스로 해서 돈을 벌 거고 어느 사람들은 프랜차이즈에서 돈을 벌고 어느 사람 자영업에 돈을 벌고 어느 사업에 다 돈을 버는 방법들이 다른데 메타버스를 활용을 하게 되면 그만큼 돈 벌 확률이 확장성에서 커진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메타버스라는 게 뭘로 이해를 하고 있어요? 지금 아직 초기입니다. 나와 똑같은 아바타가 되어서 그 이상한 게임 같은 가상 공간에서 만나서 인사하고 대화하고 이런 것들 메타버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미 이 메타버스의 세계는 유스킨이 벌써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지널널리지에 보면은 이름만 떠가 있지만은 다 나와 있지 않나요? 우리 가상 공간에 있다니까요. 그게 움직이지 않는 뿐이지 이미 메타버스 어떤 사업을 우리는 이미 오래전부터 유스킨 사업을 해오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게 사람의 어떤 관계사업 비즈니스에서 가장 끝점이라고 얘기를 많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이 시대 흐름도 보게 되니까 유스킨이 더 소름 끼치게 이렇게 딱 들어맞아진다는 걸 알고부터 무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유스킨 사업 자체가. 이 사업 유스킨의 비즈니스 끝은 어딜까?
그래서 우리는 사업을 막 하는 걸 떠나서 이런 시대의 흐름에 유스킨 비즈니스가 어떻게 흘러가는가에 따라서도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냥 막연하게 유스킨 사업 미래의 사업이다 해서 막 뛰어든다는 것보다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를 알고 있는 거와 모르고 있는가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비즈니스고 비즈니스 오너가 되어야 되잖아요. 오너라면은 최소한 나아갈 방향을 시대 흐름을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올려드렸던 강의라든지 책이라든지 이런 것들 계속 올려드리는 게 이 시대 흐름을 알고 이러한 것들을 소비자들에게 공유하고 소통하게 되면은 그냥 유스킨 사업이 좋다 그냥 막연하게 좋다는 것보다 이러한 시대 흐름 속에서 유스킨 비즈니스가 이렇게 흘러간다라는 것도 얘기하면은 공감의 어떤 소통을 이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이 장표를 제가 넣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강사나 요즘에 미래학자들이 항상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부분들이 뭐예요? 공부하라고 그러잖아요. 공부. 그런 얘기 많이 들었죠. 그 공부는 시험 쳐서 점수를 잘 받는 공부가 아닌 이제 남은 인생을 살아가기 위한 공부인데 그 공부가 뭐냐면은 시대 흐름을 돌아가는 걸 아는 것들을 공부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게 진정한 공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면 좋을 것 같고 결국에는 우리가 트렌드를 알면은 뉴스킨 비즈니스의 길을 보이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우리가 지금 온라인이냐 오프라인이냐 고민하는 분들도 되게 많죠. 근데 이제 온오프 라인으로 제가 간다고 온유는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온유에서도 보면은 전체로 이렇게 세 팀으로 나누어 놔서 그 팀 속에서 또 팀이 또 셀 단위로 쪼개져서 시스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팀들은 오프라인이 맞는 팀, 어떤 팀은 온라인이 맞는 팀 있죠. 안 그래요? 근데 시대 흐름에 맞춰서 이제 우리가 집합 금지니까 무조건 온라인 해야 됩니다라고 온유가 그랬었으면은 오프라인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팀이 힘들어지지 않았을까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거든요. 온유에서도 보면 각자 팀의 색깔에 맞춰서 강점에 맞춰서 시스템을 잘 운영을 해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네. 아까 얘기했죠. 메타버스 시대가 온다고 해서 모두 메타버스로 흘러가는 건 아니라고. 예. 그래서 이러한 적절한 온오프 라인을 잘 소화해서 하는 게 중요하다. 단,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무조건 오프라인이라는 것보다 멀리 뭐 서울이라든지 지금 우리 또 용호사행 수원에서 사업하고 있지만은 용호사행 같은 어떤 파트너를 담아내기 위해서 이런 온라인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프라인 시스템을 하면서 온라인 시스템을 가져가고 온라인 시스템을 하면서도 오프라인 시스템을 가져가고 저는 지금 우리 온유가 하고 있는 시스템 저는 진짜 맞다고 봅니다. 100% 온라인도 아니고 오프라인도 아니고 팀의 셀 단위에 맞게끔 진행하고 있는 이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왜? 우리는 첫째로 사람을 만나야 돼요. 만나야 돼요. 근데 관점 차이긴 하지만 우리는 코로나가 다 괜찮고 뭐 우리 스키너들은 코로나 걸려도 안 죽을 거잖아요. 하지만 사회적인 관점에서 이러한 문제들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위드 코로나가 된다고 하더라도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는 예전처럼 세미나 듣고 하는 시대는 오지 않겠더라고요. 방문 판매는 따로 빼놨더라고요. 그게 적용이 안 되더라고요, 자체가. 그래서 지금 형태가 꾸준히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셀 단위로 가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유스킨 잘하는 방법이 결국엔 우리가 왜 해야 되는가가 잘 알고 있으면은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잘 해 나갈 수 있겠죠. 오프라인을 한다고 해서 유스킨 비즈니스 하는 게 내 생각이 없으면은 그냥 빈 껍데기만 앉아 있는 거와 똑같죠. 그죠? 근데 온라인을 하는데 이게 비대면이지만 진짜 유스킨을 해야 되는 이유를 명확하게 인지를 하고 나아갈 방향을 알고 있다 그러면은 온라인이라 그러면은 강점을 또 살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내가 어디에 맞는지를 잘 점검을 해보시면 결국엔 우리는 사업하는 비즈니스의 정답은 이 탱코 안에 모두 다 들어있습니다. 이게 뭐 어떻게 해요? 어떻게 잘해요? 유스킨 하면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어요? 이것만 하면 돼요. 이것만 하면 되는데 왜 안 할까요? 아까 얘기했죠. 해야 될 이유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 뭔가가 손 안 대고 코 푸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있으니까 계속 쉬운 방법만 찾거든요. 그런데 유스킨 사업은 쉬운 방법은 없습니다. 어려운 방법을 선택하는 사람만이
빠른 결과를 낼 수가 있다는 거죠. 결국에는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온오프 라인을 적절하게 해서 가는 거고, 결국에 우리는 스폰서와 협업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좋은 결과를 낳게 된다. 스폰서를 이용을 할 건지 활용할 건지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 내가 대본이 잡혔어. 스폰서를 데리고 갑니다. 그러면은 이게 스폰서 이용입니까? 활용입니까? 이용이겠죠. 활용이 될 수도 있죠. 하지만 스폰서 데리고 갔는데 붓을 스폰서가 쥐고 있다. 그러면 스폰서를 이용을 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근데 지원을 받아서 갔는데 내가 붓을 들고 있고 스폰서가 마무리하고 어떤 그 뒤에 마무리를 잘 지었다. 그러면 스폰서를 활용하는 거겠죠, 이건. 이용과 활용은 한 끗 차이거든요, 이거 자체가. 근데 이거에 모르고 끝까지 이용만 하는 사업자들도 분명히 있더라고요, 자체 스폰서. 근데 우리는 이 사업을 잘 해나가는 방법은 스폰서를 활용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리크루팅하는 법에서 있어서 예전 같은 경우에는 오프라인 세미나장에 내 능력이 뛰어나지 않더라도 그 세미나 던져놓으면 리크루팅이 되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나의 어떤 개인적인 역량을 갖추라고 제가 항상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런 역량을 갖춰지지 않았을 때는 스폰서를 활용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어떤 미팅을 통한 자리에서 3자 미팅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하는 사업자가 뉴스킨 비즈니스를 지금 코로나 시대에 딱 맞게 해 나가는 비즈니스의 어떤 그 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 말이 빠르나요? 아닌가요? 노수경 사장님이 너무 이렇게 귀엽게 이렇게 얼굴이 빵실하다는 게 아니라 캐릭터 있잖아요. 네. 자, 너무나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스템을 또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를 잘 볼 필요 있습니다. 자, 지금 한번 볼까요? 자, 우리 참가자가 지금 46명 있네요. 자, 우리가 초대를 하면은 항상 65명까지 오는데 지금 20명 정도가 줄었어. 줄었죠? 맞죠? 자, 여기 있는 없으신 분들은 지금 뭐 하고 있을까요? 어디가 있을까요? 여기만 이것만 봐도 마인드와 자세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그룹미팅 월요일은 가장 시스템, 이 주간 시스템 중에서 가장 중요한 시스템이 그룹미팅이 있는데 이 그룹미팅에 참여를 안 한다는 것 자체는 사업을 안 하겠다는 거 똑같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제가 항상 비디오를 켜고 어딘가를 있어도 무조건 참여하라는 게 뭐냐면은 자세거든요, 자체가. 근데 이 아주 중요한 원료의 시스템이 있는데 여기 없다는 거는 뭐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점검해 보시라는 거예요. 이 사업이 되고 안 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리크루팅이 되고 안 되고 그게 뭐 결과가 있고 없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닌 있는 시스템에 내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하는 시스템에 그 세미나 있죠? 줌 세미나. 내가 과연 얼마나 참여를 하는지. 그리고 더 다음이 누군가를 초대해야지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맞죠? 또 제가 또 이게 보면은 카메라를 아까 얘기했죠. 끊어오신 분들이 있어요. 제가 오늘은 이거를 제 강의니까 꼭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제 강의 때는 카메라 꺼도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어요. 네.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렇게 있으면은 바깥에 일을 보면서도 할 수도 있죠. 이거 상황 자체가. 근데 이거 적절하게 하는 게 온라인의 어떤 강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초대되어 있을 때는 최소한 카메라를 오픈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희 간절한 부탁입니다. 왜? 이거 온유의 문화이고 사업을 임하는 자세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누군가가 초대를 해서 다른 미팅에 가고 보면은 그게 있어요. 카메라가 닫힌 비율과 열린 비율을 보게 되면 이 시스템, 이 팀의 기본적인 자세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기본적인 것들을 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초대하기 전에 내가 그 시스템 얼마나 참여를 잘하는지 이런 것들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메타 아까 공지사항에 잠시 얘기했지만 우리가 메타가 나오기 전에
세상이 바뀔 것처럼 했죠. 근데 분명히 또 메타로 인해서 결과를 잘 내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메타로 해서 1,000만 원 벌겠다, 뭐, 뭘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1,000만 원 벌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저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그게 왜 뭐냐면 1,000만 원을 벌어서 그 다음에 뭘 하는 게, 아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막연한 1,000만 원은 그냥 허상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뜬구름. 그래서 우리는 나아갈 방향을 정확히 알고 있는가 없는가. 결국엔 내가 나아갈 방향은 내 인생의 길을 제대로 아는가 모르는가. 결국엔 이 사업을 왜 하는가. 진짜 진정 원하는 게 본인이 원하는 게 뭘까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 다음에 원하는 삶을 그 다음에 그 원하는 삶에 있어서 돈이 얼마를 필요하는가를 측정을 해보는 거죠. 생각을 해보는 거죠. 진짜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인데 그럼 그 원하는 삶을 위해서 한 달에 과연 얼마를 벌면은 그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러면 얼마를 딱 정해지겠죠? 맞습니까? 그러면은 그 얼마에 맞춰서 뉴스킨에서는 핀 레벨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한 달에 1,000만 원 벌고 싶어. 그럼 SBA 되면 되지 않나요? SBA 정도가 되면 월 1,000만 원을 벌 수 있는 핀 레벨이 저는 된다고 보거든요. 평균적으로. 그러면은 나의 목표는 핀 레벨은 SBA에 맞춰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께 유스킨 사업을 하는데 저는 이제 사업을 연차가 이제 한 14년, 15년 차 이제 가고 있습니다. 유스킨 사업을 하는데 10년을 했을 때 우리가 지금 어떤 결과론적인 위치, 이거는 원먼스를 실행하기 전에 어떤 평균치를 제가 봤을 때 뭐 그겁니다. 10년 정도 유스킨 사업을 했을 때 결과는 100만 장자가 되어 있는 게 10년 정도 되어 있을 때 결과죠. 그렇더라고요. 10년 정도 평균적으로 유스킨 사업을 10년 정도 하면 100만 장자 다 되니까. 근데 5년 정도 하면은 뭐 어떤 핀이 되어 있을까 돼요. PA가 되어 있어요. PA, 팀 엘리트. 그 다음에 3년이 정도 되었을 때는 EBA가 되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1년 정도 되었을 때는 EBP가 되어 있어야 되고, 6개월 정도 되었을 때는 최소한 SBP 정도는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3개월 되었을 때는 나는 사업자가 되어 있어야 되고, 1개월짜리는 어떻게 되어 있어야 됩니까? LOI 도전하는 사업자의 어떤 기본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게 뭐가 이 순서대로 안 되어 있다 그러면이 뭐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빨리 점검을 하고 수정을 하지 않으면은 시간만 보내게 됩니다. 시간. 그런 분들 진짜 많이 봤거든요. 시간이 지났는데도 지났는데 항상 그 자리에 계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은 한 번씩 궁금한 게 왜 저렇게 있을까? 근데 보면은 행동도 그렇게 많이 액션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럴까라는 의문이 들 때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미스테리인 것 같아요, 사실. 근데 이거는 저도 모르고 그분도 모를 거예요. 왜 내가 이 자리에 이렇게 있을까에 대해서. 근데 이걸 아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결국에 스폰서죠, 스폰서. 스폰서한테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월까지 내가 어떤 그 결과를 알고 이거에 대해서 인정을 합니다. 내가 예전에 뭐가 됐든 현재 지금 지금 유지하고 있는 핀에 딱 초점을 맞춰서 인정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 뭔가가 올라서기 위해서는. 내가 EBP 됐다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나 혼자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를 스스로 인정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SBA 됐다고 해서 SBA 핀을 유지를 안 하는 분들도 있죠. 저도 그런 적이 많으니까 저도 지금 PA까지 갔다 지금 EBA잖아요, 사실. 인정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스스로 인정을 하고 뭐가 잘못됐는지를 알고 이거를 다시 도전을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저 또한 실수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장님들께서도 그거를 스스로 인정을 하고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빨리 수정 보완할 수 있는 사업자가 된다 그러면은 빨리 이 궤도에 저는 올라갈 수 있다고.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을 하고 10년 만에 거의 9년 안에 이제 100만 장자가 되었는데 평균적으로 보면은 100만 장자 된 숫자만큼 사업을 하게 되면은 500만 장자가 되더라고요. 하정현 사장님도 곧 500만 장자가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100만 장자 됐던 기간만큼 걸리더라고요. 네.
저도 이제 지널널리지 보니까 거의 이제 한 300만 장자, 이제 500만 장자까지 가고 있는 것들 계속. 예. 그래서 저도 한 20년 차가 되면은 또 500만 장자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15년 차 되니까 이제 앞으로 5년 정도 남았죠. 그래서 사장님들께서도 이러한 것들을 점검을 하고 인정을 하고 이러한 목표 설정을 다시 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팀 미팅에 갔을 때 이러한 것들을 얘기해 준 적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보시고 내가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가장 잘하고 있는 사람은 스폰서라는 거예요. 아까 진우 사장님이 얘기했죠. 이 사업에 있어서 스폰서가 파트너를 사업을 못하기를 바라고 있을까요? 가장 성공하기를 바라고 있고 생각하고 원하고 있는 사람이 나보다 더 스폰서가 나의 성공을 더 기다리고 있다는 거 아세요? 그래서 나의 어떠한 이 자리를 위치를 인정을 하고 스폰서한테 가서 진지하게 얘기합니다. 제가 뭘 하면 되겠습니까? 내가 받아들일 준비가 있다 그러면 스폰서가 욕을 하든 뭘 하든 그걸 그대로 인정할 수 있는 그 사업자 마인드 자세가 되어 있다 그러면은 사업을 성공합니다. 근데 스폰서 미팅 갔을 때 뭔가가 기분 안 좋은 얘기를 했어. 근데 그걸 불만이 있어. 그럼 아직까지 멀었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 그대로 수용할 수 있는 사업자가 되는 게 중요하더라 라는 것들이 안 되면 계속 뭔가 탓만 되더라고요. 저도 뭔가 이거 아닌데 저거 아닌데 왜 저럴까 막 이렇게 생각만 들더라고요. 근데 결국엔 내가 못하고 있는데 결국에 스폰서가 한 방향 정렬을 잘하는 게 좋아요. 자, 우리는 지금 전체적으로 온유의 어떤 시스템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 온유인들은. 그래서 우리 온유의 리더 미팅을 하죠. 리더 미팅이 끝나고 나면은 또 각자의 세 팀의 리더 미팅을 또 실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 리더 미팅을 통해서 각자 또 온스타, 다원, 민들레 이러한 시스템들을 또 운영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스폰서가 과연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들은 이 미팅을 통해서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리더 미팅을 통한 어떤 의견이나 내용들을 잘 전달을 받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리더 미팅에 참여하도록 노력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EBP 꼭 달성을 하기를 기도를 하겠습니다. 다 알아요. 근데 잘 안 돼요. 다 할까요? 저도 아직 잘 모르겠는데. 근데 아까 진우 사장님 아까 세미나 때 딱 나와서 전 진우 사장님 세미나 가졌는데 세미나 훔쳐 받는 생각. 뉴스킨 비즈니스는요. 언제 결과 제일 잘 나는지 알아요? 사업 시작하고 6개월 안에 빅라인이 탄생합니다. 못 모를 때 막 전달할 때. 왜? 나도 잘 몰라. 근데 뉴스킨에서 결과 낸 것만 가지고 전달하잖아요. 사람들을 막 만나기 시작합니다. 왜? 나는 저렇게 분명히 될 것 같은 확신이 100% 이상이 그때는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한 에너지와 열정이 꽉 차 있어요. 미친 듯이 전달하는 거죠. 근데 이제 점점 한 1년 정도 지나게 되면은 이제 사람을 가려가면서 만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처음부터 가려가면서 만나는 사람도 있죠. 이 사람은 아직까지 이 뉴스킨의 리크루팅 100%안 된 사람들이고 100% 정도 리크루팅이 되었다 그러면은 미친 듯이 달려가고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초기 때 잘 모를 때 많이 만나는 게 중요합니다. 내 혼자서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스폰서와 함께 만나는 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나 혼자서 만나면은 사실 떨어져 나가는 소비자들이나 가망 명단들이 많아집니다. 하지만 내가 스폰서를 잘 활용을 한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을 모두 다 담아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도 있어요. 빨리 부딪히고 나만의 노하우를 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진행해 나가는 방법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출혈이 너무 심하다는 거예요. 아픔도 심하고. 최소한 이런 아픔과 출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스폰서와 함께 팀을 이뤄서 해나가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행동하고 점검받는 게 중요하는데 이런 무조건 행동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 강조하는 부분이 활동 상황 공유를 하라는 거예요. 내가 뭘 했든 간 결과가 있든 없든 온유방에 공유를 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은 나하고 스스로의 약속이거든요. 근데 활동상 공유를 안 하죠. 그러면 처음엔 하다가 안 하게 되면 어때요? 아, 이거 내 스스로 해야지 하다가 안 하게 돼 한두 번 빠지게 되면은 내 스스로에 대한 거를 속이게 되는 거예요. 속이면 어떻게 되냐? 나의 자존감은 계속 떨어집니다. 진짜 떨어지게 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도 속이니까 다른 사람한테 자신감 있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자존감이 떨어지면 자신감도 따라서 떨어지게 돼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 스스로에 대한 칭찬을 하기 위해서 내가 하루에 콜드를 해서 결과가 있든 없든 소개를 받아가 뭘 했든 이런 것들을 무조건 활동 상방에 공유하는 것들을 습관을 길러 보십시오. 이거는 내 스스로를 위한 것도 있지만 온유의 전체를 위한 것도 있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예전에 사업을 그만두신 분인데 사장님 이 사업을 하면 탱코에 해야 됩니다. 활동 상방에 공유 우리 활동하는 공유를 좀 많이 해주십시오 하니까 그분이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사장님 저는 그런 거 진짜 싫어요. 왜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검사받는 게 그게 너무나 싫대. 그러니까 그게 검사받는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거든요. 그러면 좋다. 검사받는다고 치면은 본인 스스로한테 검사를 받는 거라는 거죠. 그게. 이제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런 활동사항 방에 공유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 또한 사업을 진짜 열정적으로 해 나갈 때 누군가 앞에서 활동사항을 공유하고 얘기할 때 저 스스로 정말 뿌듯한 감이 느껴지고 더 에너지로 더 많이 움직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 느낌들을 사람들이 한번 느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유령처럼 있지 말고 그러니까 오늘 이후로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일은 실패하면서 깨달음을 얻는 일이죠. 그렇지 않나요? 처음부터 완벽한 방법으로 해서 하는 거는 없습니다. 우리는 스나이퍼 유스키너가 되면 안 됩니다. 속사포 유스키너가 돼야죠. 스나이퍼는 뭐예요? 한 발, 일발, 일사, 팡 쏘죠. 그 나가면은 살는 거고 빗나가면은 그 한 방 맞으면 죽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한 방 제품 살 것 같은 사람만한테 연락하고 연락 관계 지내지 말고 무조건 연락하고 관계 유지를 잘 하라는 거예요. 관계 유지를 잘한다는 거는 연락 안부 묻고 차 한잔 마시고 이렇게 얘기하고 내 유스킨 행복하게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가장 좋은 관계 유지인 거예요. 네. 그 사람들이 내가 유스킨 돼서 EBA 됐다? 백만장자 되면 알아주겠지 하잖아요. 안 알아줍니다. 심지어는 제가 백만장자 된 것조차도 제 주위 지인들이나 사람들 모르는 사람도 아직 많은데요. 백만장자 되고 EBA 피트멜트 되면 사람들이 다 올 것 같죠? 더 안 옵니다. 진짜 더 안 와요. 왜? 지금 자존심상 더 못 오는 것 같다는 느낌도 들기도 해요. 사람들이. 한 번씩 얘기하거든요. 와, 희목 씨는 좋겠다. 진짜, 한 14년 지금 초창기 소비자 어제도 얘기했어요. 와, 희목 씨는 좋겠다. 진짜 스킨을 해서 그렇게 잘 되고 있어서 돈을 진짜 많이 벌고 있고 한데 나한테 메타 이런 거 서비스 하나 줘봐요. 얘기했어요. 얘기하더라고. 저기 어이가 없더라고요. 나이가 좀 있으신 분이.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진짜 이 유스킨 사업 대박입니다. 하십시오. 누구나 딸인이나 있으면 진짜 유스킨 사업 적극적으로 권하고 저한테 소개해 주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 사업 잘하게 나게끔 해드릴게요. 하니까 에이 희목씨나 일찍 해서 그래야지 우리 딸은 못한다. 너무 웃기지 않아요. 이거 자체가. 사람들의 어떤 마음인데 생각이. 그러니까 저는 어떤 사람이 이게 유스킨을 했다는 것처럼 보여졌었기에 그런 자기 딸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너무 웃겼습니다. 이제 통화하면서 힘 빠지게 됐었고 한 세트 없는 메타를 달라기가 너무 어이가 없어가. 그래서 우리는 이기는 유스킨을 사업을 해야 되는 게 아주 중요하죠. 이기는 유스킨을 넘어서 우리는 이기는 온유가 되어야 됩니다. 이기는 온유. 한 축구 경기를 할 때 미드필드 선수, 수비 선수, 공격 선수를 골키퍼 적절하게 선수의 어떤 배합률을 통해서 그 감독의 전략이 나오는 거죠. 맞습니까? 너무 많은 수비 선수가 있어도 잘 막아낼 수도 없고 진짜 많은 미드필드만 있다고 해서 골을 잘 넣을 수는 없고 이런 거예요.
그것처럼 유스키너 우리 온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적당한 미드필더 선수와 공격 선수가 있어야지만 결과를 잘 내죠. 여기서 공격 선수는 누가 될까요? 스폰서가 되겠죠. 맞습니까? 스폰서의 어떤 3자 미팅을 통해서 리크루팅 해 나가는 게 이 축구의 어떤 그림과에 맞죠. 많은 미드필더 선수. 미드필더 선수가 누구일까요? 리더고 적극적으로 사업하는 사업자들이겠죠. 그 다음 수비 선수는 뭘까요? 그러니까 뭐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이런 사람들. 수비수가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그래도 끝까지 있는 거 보면 저는 대단한 사업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런 것처럼 적절하게 잘 해야 돼요. 근데 수비 선수가 골을 못 넣으라는 법이 있나요? 가끔 수비 선수가 골 넣잖아. 홍명보 골 넣잖아. 홍명보 최고의 리베로 맞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각자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그리고 팀을 이루는 게 잘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기는 유스키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항상 얘기를 하잖아요. 스폰서와 협업을 하라고. 결국에 우리는 잘 해나가는 방법은 이 팀워크를 갖춰야 되는 거예요. 각자 위치에. 제가 얘기하죠. 저는 500만 장자 빨리 되기 위해서 하나의 방법이 뭡니까? 온유를 활성화시키고 크게 확장시키고 성공을 시키면은 저 500만 장자 빨리 되겠죠. 그러면 제가 초기 사업자처럼 미친 듯이 콜도 당기는 게 그 확률을 높을까요? 아니면 소영 사장님이 저한테 3자 미팅을 통해서 한 명의 리더를 배출을 하는 게 500만 장자 길을 가는 게 빠를까요? 결국 3자 미팅이 후자전 가는 거예요. 이게 뭐 각자의 위치에 맞춰서 하는 역할들이 있다는 거예요. 뭐 그리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이목 사장님은 저 앉아서 뭐 그렇게만 하고 맨날 말로만 하는 사업을 하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왜? 저는 어떠한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잖아요. 안 그런가요? 사인들도 저하고 똑같은 위치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나요? 백만장자 되고 싶지 않나요?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팀에서 정해진 위치에서 각자 포지션에 잘하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사업에서. 특히 이 코로나 시대에 왔을 때.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이 스폰서의 생각을 알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스폰서 미팅을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기는 온유인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정말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이거예요. 진짜 싸가지 없는 온유인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 이거는 오늘 제 세미나니까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최소한 온유는 온유 이꼴의 인성을 갖춘 팀. 이게 뭐냐? 최소한 위아래를 조금 잘 아는 사업자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기분 나쁘진 않죠. 그래서 사실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는데 간혹 가다가 그런 경우가 한 번씩 제 눈에 보이더라고요. 자체가. 그래서 인성을 잘 갖춘 온유인이라는 얘기가 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요즘에 지호한테 많은 그 부분을 강조하고 가르치는 부분이 뭔지 알아요? 엘리베이터에서 누구 만나면은 인사 잘해라. 지호야 인사해야지. 근데 이거조차 안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게 진짜 이거는 내가 어느 누구다 이게 얘기를 하진 않겠지만은 인사를 안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네, 저는 압니다. 진우 사장님, 진우 사장님이라는 게 아니에요. 코를 파고 있길래. 네, 그래서 제가 어느 누구나 있다 이게 아니고 이래 되면 안 된다는 거를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위아래를 잘 아는 게 진짜 저는 중요하다. 사업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다 생각을 합니다. 스폰서 존중해야 됩니다. 파트너 인정을 해야 됩니다. 스폰서는 파트너를 그대로 인정을 하고 스폰서로서의 또 그 자리로 또 스폰서는 인정을 해줘야 되는 게 파트너의 모습인 거죠.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스폰서 욕하고 못한다고 파트너 뭐라 하고 이러한 온유인이 안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안 따라온다고 파트너 못한다.
뭐 스폰서 내한테 잘 안 해준다고 스폰서 막 욕하고 내 싫어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말자는 거죠. 이러한 작은 불씨들이 온유에 번져나가면은 큰 불로 이어지고 결국에는 그 잿가루만 남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작은 어떤 마인드, 마음을 갖지 말자는 거예요. 오늘 제가 얘기한 강의 중에 핵심 키포인트는 이거 자체가. 기본적인 거를 잘해, 자기 위치를 잘 아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올해에 집중해야 될 이제 내년 상반기를 열어가는 하반기와 상반기를 연결하는 가장 큰 시스템이고 하나의 도전점이 하나가 온식스 클럽입니다. 온식스 클럽. 이제 2022년도에 제가 강조를 가장 많이 하는 게 온식스 클럽을 계속 강조를 할 거고 온식스 클럽 회원들을 위한 모임을 위한 따로 한다 시스템은 없습니다. 사실. 시스템은 없는데 거기에 속했다는 거에 어떤 자부심은 가지게 될 거예요. 왜? 온식스 클럽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 파트너들 보고 열심히 사업하라고 얘기를 하죠. 뭐 여기 초기 사업자분들 계시고 저도 얘기하죠. 사업을 해 나가는데 최소한은 갖추자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게 뭐냐? 최소한 1대 6명의 리크루팅을 하고 파트너들 보고 열심히 하자고 얘기하는 리더가 되자는 거죠. 그러니까 나부터 해야 될 숙제를 끝내자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이게 2022년도에는 우리 온유의 어떤 슬로건으로 저는 계속 강조를 할 거고 쉽지만 않겠지만 그래도 도전하는 온유인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는 2022년도에 도전을 해야 되고 끝까지 해 나가야 됩니다. 뉴스킨을 해야 되는 이유는 누구를 위해서인가요? 우리 부모를 위해서인가요? 스폰서를 위해서인가요? 내 자식을 위해서인가요? 누가 선택했나요? 내가 선택한 거잖아요. 그럼 내가 행복하려고 내가 잘 되려고 선택한 건데 누구 탓하고 뭔 탓하고 뭔 탓하고 그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책임감으로 우리 이제는 도전을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파트너들한테 함께 하자고 얘기할 수 있는 리더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뭘로? 이러한 책임감으로. 우리는 어떠한 일에 도전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보면은 자세만 봐도 결과를 예측할 수가 있어요. 뉴스킨 사업 성공하고 싶어요 하는데 아까 얘기했죠. 시스템이 안 들어와. 진짜 저는 잘하고 싶어요 하는데 이 시스템조차에도 없어. 진짜 저는 리더 EVP 되고 싶어요 하는데 이 줌에 임하는 자세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카메라 다 꺼놓고 있을 수도 있죠. EBA 백만장자 되고 싶어요 하는데 파트너를 포용하고 파트너를 대하는 자세만 봐도 알거든요. 그 사람이 어떻는지. 그래서 그러한 행하는 나의 어떤 마음을 그런 기본적인 어떤 지금의 어떤 모습을 다시 한번 더 점검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페이지인데 이제 뭐 내년 1월에 제가 얘기를 계속 할 거예요. 이 부분을 6 곱하기 6은 300. 네. 담비 사장님 이건 뭔지 알아요? 네. 이 뭐예요? 제가 6명을 배출하면 그 6명이 또 6명을 배출해서 300명이 된 레버러지 아니에요? 비슷했습니다. 비슷했습니다. 자, 이제 이게 뭐냐면은 우리의 온유의 2022년도 공동 목표는 이 줌에 지금 50명이죠. 6배 성장하는 거죠. 300명이 온유인이 이 줌에 있는 게 목표입니다. 내년 12월 달에. 이제 우리 온유 600을 외쳤지만 사실 온라인이라 더 쉬울 줄 알았지만 더 어려웠었어요. 그쵸? 네, 그래서 내년에 온유가 줌에 우리 그룹 미팅에 참여하는 인원수가 300의 목표가 이 300이라는 숫자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6은 뭐냐면은 아까 얘기했던 내가 온식스 클럽에 도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6대까지 복제를 하자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6명 배출하고 그 6명 배출하는 거 6대까지 복제를 시키자라는 게
6 곱하기 6은 300이라는 내년의 어떤 슬로건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공동의 목표는 300이라는 것들을 가져가야 되지만 내가 이 팀 안에서 있던 개인의 목표는 1대 6명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이상의 핀들도 해야 되지만 나가 1대 6명을 찾고 파트너들이 6명을 찾는 것들이 복제가 된다 그러면은 리더십 팀은 그냥 자연스레 저는 터져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누구한테 리더십 팀이 되라 하는 것보다 나부터 준비가 되고 합시다 6명 하자고 얘기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이게 내년에 이제 1월부터 계속 제가 강조를 할 건데, 네, 이 누구죠? 강조를 할 건데 이거를 올해 제가 하반기를 이제 거쳐서 내년 상반기에 연결이 되어야 되니까 사장님들께 이렇게 마지막에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오늘 제가 강의하는 도중에 약간 불편한 얘기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 또한 경험하게 받아들이는 온유인이 되면은 성장합니다. 잔소리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한 번쯤 이거를 깊게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얘기를 한 거고 우리가 온유 그 해야 될 원칙 있죠? 그걸 끊임없이 생각하고 마음속에 넣기 바랍니다. 네. 올해 이번 달 마무리 다들 잘 하시고 12월 달에 온식스 클럽에 많은 분들이 달성했으면 좋겠다는 생각하고 내년 상반기에 우리 석세스 트립 도전하는 걸 끝내는 온유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